안녕하세요. 댓글에 네.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 나한테. 이분들 어떻게 되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왔는데. 네, 두 분 다 지금 재직 중인 상황이라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미팅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취업 컨설팅으로 시작했지만 이직 컨설팅으로 끝나는 마법을 보여주면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야 돼서 오늘은 이제 포털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고를 찾아보는 방법을 봤다면, 이제 공고를 찾고 나서 본인들이 어떻게 지원을 실제로 하는지 오늘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 지원을 해야 돼요 하고, 면접 준비해서 최종 입사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 작성까지 끝냈고, 면접 준비는 스크립트 작성을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포지션 검색 알려드렸고, 오늘 지원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면접 실제로 준비하는 거 다음번에는 이제 모의 면접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퍼 받고 입사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근데 외국계 기업의 포털이 사람인 피플엔자, 보통 링크드인 이렇게 쓰는데, 그때 사람인 피플엔자 어떤 식으로 쓰는지 말씀드렸고, 링크드인에 대해서는 같이 좀 볼게요. 링크드인이 일반 채용 포털이랑 좀 다른 건 SNS 서비스가 된다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재직 중인 직장이나 이제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기도 하고, 이제 프로필 자체에서 스펙을 나열하는 이력서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된 프로필을 기업이나 헤드헌터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입사 제한이나 이직을 제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셜 기능이 있다는 게 좀 다른데, 소셜 기능 같은 경우는 회원들은 지인들과 일촌을 맺을 수 있고, 일촌인 사람들의 지인이 이촌, 그들의 지인이 삼촌,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나아가거든요. 누가 누구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 직장 상사나 동료, 교수들이 이제 회원들에 대한 추천글 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추천글을 써주고, 이제 그 추천글이 입력이 되면 페이지를 보는 사람들한테 추천글이 다 보이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천사를 따로 첨부해서 보내거나 할 필요가 없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페이스북 같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뉴스나 자료 같은 게 이제 클립 형태로 공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프로필 자체에 이력서를 대신하게끔 이제 작성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력서에 우리 영문 버전도 만들었으니까 그 영문 버전 내용을 링크드인에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뭐 직장 경력 정보나 학력, 학점, 뭐 동아리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드인으로 뒷조사가 가능한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인사 담당자가 면접 전에 지원자의 링크드인을 봐요. 근데 거꾸로 구인자도 면접관의 정보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면접관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어디 회사 출신에 어떤 포지션을 담당했던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그 프로필을 보고 면접을 준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서로 뒷조사가 가능하다는 부분. 그다음 채용 포지션을 구독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 포지션 혹은 잡 타이틀을 기준으로 뜨는 공고들을 계속해서 이제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잡 오퍼를 받을 수 있는데, 뭐 해외에 있는 헤드헌터나 아니면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 본인들의 그 링크드인 페이지를 보고 DM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링크드인이 그때 내가 지원 포털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신입이나 주니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기보다 약간 5년차 이상 급의 포지션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헤드헌팅을 하기 위해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경력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용도가 아무래도 신입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DM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퍼를 받는 게. 어차피 우리가 신입으로 취업만 할 게 아니라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커리어를 관리를 하고 이직하는 것까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 좋기는 해요. 채용 담당자한테 메시지 보내는 게 가능한데, 가능은 하지만 잘 안 하죠. 이런 걸 잘 하지 않고, 연봉이나 이런 것들에 회사 정보 열람이 가능해요. 채용 담당자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봉 등의 회사 정보 열람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료 서비스만 돼요. 제가 알기로는 유료 서비스가 어느 기준선까지는 되고 어디부터는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인맥 관계가 먼 사람들은 원래 프로필이 안 보이는데, 유료 서비스를 쓰면 인맥 관계가 멀어도 그 사람들의 프로필 조회가 가능하고, 무료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학교나 동종 업계 같은 회사 1촌 이런 사람들의 커넥션이 있을 만한 사람들의 프로필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프로필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내 프로필을 확인했는지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유료 서비스에 가능하고, 1촌이 아닌 누구에게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게 좋은데, 이게 우리 주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좋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고 싶은 회사를 팔로우를 다 해놓으면 거기서 사람 탭이 있어요. 사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쭉 뜨거든요. 그 사람 중에 나랑 같은 학교 나왔던 선배거나 나한테 이제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떠요. 그 사람들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의 정보를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끈끈하게 선후배 간에 이제 도움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진짜 모르는 후배들이 연락이 와도 선배들이 되게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가이드를 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접이 잡히고 나서 만약에 내가 그 회사 그 포지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 그럼 이제 물어보면 당연히 뭐 답변을 해줄 거고 좀 더 친절하신 분들 혹은 커넥션이 조금 끈끈한 학교의 경우 실제로 불러서 커피챗을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내부 추천으로 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한테 이론적으로요. 이론적으로 인사 담당자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지만 뭐 내가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진 않겠죠. 어쨌든 뭐 내 프로필을 보여주고 인사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이 친구 우리 회사에 들어와도 좋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불러서 뭐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고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콜드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영업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진짜 막 구애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기업의 문을 두드려서 실제로 이거를 뭐 트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보수적인 편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귀찮아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되바라져 보이거나 좀 정신이 나갔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 수 있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그 경계선이 되게 잘 지켜야 되는데 신입들이 그 경계선을 잘 지켜서 어디까지가 정중하게 내가 질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건지를 찾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가급적 특히 이제 주니어는 좀 시니어 정도 되면 사실 기업에서 보통은 인사 담당자나 이제 헤드헌터들이 오히려 거꾸로 구애를 하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은데 너무 초반부터 그렇게 하면 저는 내가 될 것 같은 좀 가능할 것 같은 문을 두드리는 게 확실해 보이고 그게 이제 나랑 약간의 커넥션이 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프로그램마다라는 거는 이게 유료 서비스도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는 개수나 DM을 보내는 개수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잘 보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블러 처리돼가지고 링크드인 프리미엄 가입하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료를 전환하게끔 하는 식으로 되어 있대요. 채용 공고내 인사이트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도 잘 활용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을 하면 지원자 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람인도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학벌에 대한 부분을 뭐 200 몇십 명이면 그 중에 내가 몇 등 안에 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표화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 안에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선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인사이트 페이지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링크드인 들어가 봤어요? 네. 가입해서 쓰고 있어요? 저 대학생에서 멈춰 있습니다. 업됐대요. 네. 오히려 대학생 때보다 지금 활용도가 훨씬 높으니까. 그리고 해외 포지션이 더 많아요. 링크드인은 이게 국내용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자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 글로벌 기업 중에도 국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채용은 링크드인에 잘 안 뜨고 이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리 에이펙에서 뽑고 있는 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타겟하기는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리안 스피커를 뽑는 해외 포지션 이런 것들을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인사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경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 있어서 이게 해외로 인사 포지션을 가긴 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튼 뭐 국내에서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도 이제 링크드인에 먼저 업로드를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링크드인을 보세요, 피프렌잡을 보세요, 사람인을 보세요가 아니라 그냥 셋 다 봐야 되고 셋 다 보는 동시에 외국계는 약간 더 번거로운 게 글로벌 기업 그 채용 사이트 페이지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4개를 한꺼번에 열어놓고 보고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약간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막 정보가 한데 모여있지 않고 이게 좀 약간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정보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링크드인에 회원가입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문을 베이스로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 인맥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필 완성한 다음에 뭐 지인한테 신청하거나 이제 뭐 좀 이런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를 조금 잘 빨리 해놓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새로운 채용 공고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에 동의하고 관심 기업을 팔로우해서 실시간으로 본인 이력서와 매칭되는 공고 알림을 받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델 테크놀로지스를 팔로우를 하면 팔로우 누르자마자 관련 기업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외국계는 특히나 기업에 대해서 잘 알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경쟁사가 어딘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사실 팔로우 하나만 눌러도 쫙 보여지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기업들 다 팔로우하면 돼요. 어쨌든 다 세계적으로 탑 10 안에 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알아놓는 건 좋죠. 근데 단순하게 이름만 알고 있더라도 도움이 되니까 아, 이 회사 이런 회사가 있구나. 이 회사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 IT 업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구나. 이런 정도만 사실 알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그 업계 순위와 타이틀이나 회사를 아는 거는 사실 그냥 내가 꼭 외국계 기업을 취업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경제 경영의 소양? 이런 거라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조금 기업명은 알아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뭐 국내 대기업을 가더라도 이직을 하거나 할 때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까지 같이 타겟을 해서 보통 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렇고요. 네, 아데코나 맨파워 같은 이런 헤드헌팅 회사 페이지에는 채용권 자체, 헤드헌팅 채용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번에 박람회 할 때 아데코 대표님이랑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 할 때도 그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아데코 내부 채용, 그 다음에 아데코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채용권 이렇게 해서 두 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그 대표적인 그 아데코 맨파워 같은 헤드헌팅 기업들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데코 코리아, 맨파워 코리아에서 채용 매니징할 헤드헌터를 뽑는 것 외에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운영할 회사 내의 직원들을 뽑는 것 외에도 아까 말했던 클라이언트들의 기업들의 채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디즈니 이런 회사들의 채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채용권들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는 게 당연히 도움되겠죠. 네, 메일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피프렌즈 같은 경우 이제 공고 밑에 보면 이제 어떻게 지원하라고 써 있는 곳에 이제 메일 주소가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직접 지원하기 누르지 말고 메일 주소로 지원하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면 저번 영상을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커버레터를 적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메일 쓸 때 이메일 내용이 커버레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 서류 쓸 때 영문 자기소개서를 커버레터 형식으로 안 쓴 이유도 영문 자기소개서를 에세이 형태의 그 국내 기업에서도 통용이 가능한 형태로 쓴 이유도 커버레터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게 편집글 형식으로 이제 우편으로 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커버레터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이메일 지원을 하는데 이메일로 예를 들어서 이메일 내용에다가 내가 왜 지원했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지원했고 뭐 이걸 뭐 봐달라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쓰고 첨부 파일 붙여서 보내는데 그 안에 파일을 열어봤는데 똑같은 내용의 편집글이 또 있으면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커버레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문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 에세이를 쓰는 게 훨씬 더 어필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보통은 이제 요즘 추세는 영문 자기소개서를 안 받아요. 왜냐면 커버레터가 의미가 없고 쓰레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고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이 커버레터가 사실 5분 만에 제작이 가능해요. 보통 영문으로 커버레터 쓰는 경우 구글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뭐 커버레터 샘플 이렇게 쳐서 샘플 10개만 수집해서 그 안에 있는 워딩들 다 따가지고 내 단어로만 치환해서 바꾸거나 혹은 챗GPT 한 번만 돌리면 챗GPT가 알아서 1분 안에 서류를 다 써주기 때문에 그 커버레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서류가 돼버렸어요. 지금의 글로벌 기업에서는 영문 자기소개서를 거의 안 받는 게 추세인데 어쨌든 영문 자기소개서를 받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4개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를 해놓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계 기업만 보통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같이 타깃하기 때문에 자소서에 문단 3개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본인들이 지원할 때 쓸 수 있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